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ospero año y feliz.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제넥신이라는 종목이에요. 종목 코드 번호가 095-700번이고요. 오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좀 오전 중에 좀 괜찮은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듯 했다가 오후에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했던 이유가 있고 여기서 하락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초반에 나왔던 이슈라든지 후반에 나왔던 이슈 이 부분 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 때문에 주가가 갭으로 크게 떠서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독이랑 제넥신이 투자했던 레졸루트가 이제 미국에서 일상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RZ402는 이제 당뇨병성 후반부종 치료를 위한 경구혈장 칼리크레인 억제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상을 받았던 걸로 나오고요. 그러면서 제넥신이 이제 툴젠 최대 주주 지위 등극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에요. 이 내용을 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뭐 이런 내용들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한 거예요. 양사는 제넥신과 툴젠은 공동 연구 및 신사업 개발 등을 모색하고 치료제 개발을 이제 가속할 방침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톨젠은 뭐냐면은 톨젠이라는 곳은 이제 유전자 가위 그 회사예요. 톨젠은 유전자 교정 기술로 카티를 대량 생산하고 지속형 인터루킨 -7 다시 7이라고 하죠.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의 몸에서 항암 효능을 오래 나타내는 카티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툴젠 같은 경우는 코스닥 이전 상장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얘는 지금 코스닥이 아니에요. 툴젠은 이제 코스닥이 아니라 코넥스 시장에 있는 종목이고요.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이제 주식 시장을 이제 코넥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했으면 지금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상장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툴젠의 최대 주주인 김진수 교수와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제넥신이 인수한다라는 조건이에요. 약 112만 주 16.64%를 가지며 제넥신의 최대 주주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최대 주주 등극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게 오늘 뉴스를 통해서 발표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넥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거를 최대 주주로 뭐 인수를 하느냐라고 되어 있을 건데 그 부분도 잠시 한번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뉴스가 하나 나왔던 게 제넥신이 약 585억 원 정도의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툴젠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기 위해서 툴젠의 지분을 사들여야 되는데 그 자금이 모자라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겠다.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걸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오전 중이라든지 이렇게 나왔던 부분인데 한 번 정도 이제 제넥신이 지금 하락을 했던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음봉을 형성했던 이유를 이렇게 음봉을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긍정적인 신호를 갖고 움직였다가 뚝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제넥신 하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뭐죠? 토종 백신입니다. 토종 백신. 그러면서 우리는 GX19 이 부분이었죠. 자, 제넥신 하면 GX19로 인한 백신 또는 GXI7으로 인해서 치료제 이 두 개를 이제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하락을 했던 이유가 GX19의 백신을 임상을 종료를 하겠다라는 악재성 뉴스가 나온 거예요. 대신에 이게 아무런 대응 없이 대책 없이 그냥 GX19 그동안 임상 백신에 대해서 임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체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내용을 신문의 내용을 잠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 백신 개발 전략을 수정을 한대요. 그간 개발해왔던 GX19 대신에 업그레이드 효과가 확인되어 있던 GX19N을 코로나 백신 물질로 변경을 해서 임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3차 확산 사태를 이제 볼 때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던 만큼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보다 효능이 더 우수한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코로나 백신 전략을 수정한다. 코로나 백신 개발 전략을 수정했던 이유다라고 제넥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GX19 데이터가 다른 기업 코로나 백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 90% 이상의 어느 정도 효능이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3차로 우리나라에서만 매일 1000명 정도가 나오는 확진자 이런 상태를 봤을 때 또한 해외에서 경쟁사가 시간상 앞서 있는 만큼 향후 임상을 진행할 똑같은 수준의 백신을 출시하는 것은 시장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업그레이드 효과를 지닌 물질 GX19N에 대한 이제 동물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 효과는 확인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GX19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이전에 임상했던 일상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좋으면 좋았지 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넥시는. 그렇기 때문에 임상 2상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시각청에서 반대를 하면서 임상 1상으로 시작을 다시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10주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10주면은 꽤 빠른 시간입니다. 물론 10주 같은 경우는 약 2달하고도 뭐 보름이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자, 지금까지 일단은 제넥신 GX-19 이 부분의 임상 중단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물질로 임상을 다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지금 이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그리고 뭐 10주, 4주, 몇 주 이내에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재임상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모더나 같은 경우도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백신 허가가 나오면서 접종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지금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부작용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FDA에서 지금 승인을 냈던 이유는 이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라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승인을 냈던 거고 제넥신이 지금 말했던 부분 3차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화이자랑 모더나랑 비슷한 효율의 효능을 갖고 있는 백신이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이미 시간적으로 1년 정도 더 늦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된 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제넥신이 발표한 여기까지의 팩트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그렇게 악재로 반영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넥신 관계자가 이런 식으로 말은 했겠지만은 그 말이 정말일까라고 둘러봤을 때 그게 정말일까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지금 이용하고 있던 GX19가 임상이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제품 또는 업그레이드된 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물질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고 정상적으로 GX19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면 여기에 있던 내용들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원칙상으로는 1상부터 다시 진행하는 건 맞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지금 1000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각청이 무리해서 1상으로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임상을 하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넥신이 좋게 둘러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인 3차 확산 또는 부작용 또는 지금 시간적인 여유 이런 부분을 다 합해갖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물질로 백신 임상을 다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진짜 사실로 팩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리스크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팩트 1은 그냥 제넥신이 공표한 대로 더 나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백신을 위해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식약청에서 이미 똑같은 물질이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까다롭게 일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10주 정도면 완료가 될 수 있게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팩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1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2안은 뭐냐, 어떤 부작용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GX19에 어떤 부작용이 나와갖고 이상으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식약청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못하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임상 실패라고 발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효과는 뭐 기존에 나와 있던 백신이라든지 이전 다른 회사에서 나왔던 임상에 대한 효능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좀 얼버무리면서 말은 했지만 정확하게 화이자, 모더나 만큼의 효능이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라든지 신문에 봤을 때 해외 제약사의 코로나 백신과 유사한 수준의 양호한 데이터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지, 딱 집어서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 어떤 것이라고 딱 명확하게 구분을 되어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이 발표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금 오늘 발표가 되어 있던 업그레이드된 물질로 재임상을 한다라는 이 발표의 신뢰성 정도로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오늘 뉴스 중에 또 좀 중심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툴젠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설명을 한번 잠깐 드렸는데, 이 최대 주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증과 시비 관련된 그 뉴스가 오늘 같이 파바박 떴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툴젠 최대 주주로 등극하기 위해서 유증과 시비 관련된 뉴스들이 파바박 떴는데, 이 부분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김진수 교수, 툴젠의 최대 주주입니다. 124만 주 중에 56만 주만 매각을 하고요, 68만 주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를 유지할 거예요, 툴젠에서. 그러면 툴젠 지분율 14.96%에 대해서 총 매각 대금이 약 695억 정도예요. 이 중에 김진수 교수목 일부인 110억 정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585억은 현물 출자로서 제넥신 유산증자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뉴스가 나왔던 585억 원의 유상증자 결정, 이 부분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부분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즉 제넥신은 주식을 찍어가지고요, 툴젠 주식으로 바꾸는 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후로 이제 제넥신이 툴젠의 유산 3자 배정 유상증자에도 참여해갖고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13만 주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확고한 최대 주주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발표 같은 거를 했어요. 결국은 제넥신은 총 200억 정도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김진수 교수목으로 한 100억 정도, 그 다음에 유증으로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제넥신은 유한양을 상대로 약 200원어치 무이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전환가액은 약 14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122,2,800원일 부분에서는 조금 더 괜찮은 부분이니까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무이자 전환사채입니다. 괜찮은 발행 조건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요. 툴젠 지분을 인수했다는 점에서 제넥신한테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넥신과 툴젠의 입장에서는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냐? 툴젠의 입장에서는 최대 주주의 김진수 전 대표의 형사 재판이 코스닥 상장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된 거예요. 또한 미국의 특허도 일단 획득이 되어 있어요. 최대 주주에 대한 리스크도 해소가 됐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코스닥 상장을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무이자로 자금 조달을 하면서 기존 보유 현금 사용 없이 주식을 찍어내 갖고 795억 원이라는 가격으로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 보유사인 툴젠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한 겁니다. 제넥신 역시 유전자라든지 이런 부분, 뭐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랑 연결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최대 주주로 있다라고 하면은 툴젠과 제넥신 둘 다 괜찮은 윈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툴젠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일단 GX1719가 임상 중지하고 N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다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길게 보면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 뜻은 제넥신이 발표했던 내용이 팩트고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근본으로 했을 때요, 이거를 밑에 깔아놨을 때 긍정으로 볼 수 있다. 근데 부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임상이 실패해갖고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현상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등락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반영을 한 거는 하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 약 마이너스 3%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지금 이 하락을, 이 업그레이드된 임상 1차 실험을 다시 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일단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일단 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어저께까지는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어차피 떨어지는 거 떨어지고 지지할 거 지지하고 이런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었는데, 오늘 갑자기 임상 중지, 새로운 임상 시작, 뭐 이런 형태의 말과 유증과 시비, 전환사채 이런 단어가 섞인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선 부정적으로 반영을 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가가 이 라인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토종 백신이라는 우리만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이 제넥신이 어제까지 제 일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먼저 치고 있던 선봉장에 있던 제넥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땡큐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런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이슈가 있었죠. GX19를 중단을 한다. 그리고 GX19N이라는 신규 물질, 업그레이드된 물질을 임상 1상으로 다시 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이 될 건데요.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다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제넥신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팩트라고 믿고 기다리겠다. 약 일상이 10주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이 안에 10주 안에 여기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팩트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순간적인 악재로 반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주가가 만약에 여기까지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그 이하까지 추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 역시 여기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제넥신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은 이거를 한번 꼬아가지고 부정적인 내용을 긍정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쇼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외인의 물량은 일단 들어오긴 했어요. 외인의 물량이 일부는 들어왔고요. 이제 금융이라든지 사모펀드 연기금에서 물량이 나가긴 했는데 물량이 그렇게 큰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은 최근에 일단 물량이 계속 나가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언제 플러스 전환이 되는지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외인의 물량이 마이너스로 내일 바로 돌리는지 또는 플러스로 유지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무리가 될 것은 없고 이 정도만 체크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인대입니다. 10만원 라인대, 그 다음에 이 라인대입니다. 85,000원에서 9만원 라인대. 이 라인대까지 일단 주가가 다이렉트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의심은 되지만, 만약에 이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일단은 빠르게 대응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넥신에서 공표했던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적절한 매수의 구간이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토종 백신이라는 이 키워드 하나가 곧 무기가 될 가능성을 있는 거예요. 그 무기를 만드는 최전방에 있는 제넥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진짜다,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순간적으로 출렁거리면서 떨어졌을 때 왔을 때에는 여기는 최적의 매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이게 쇼다라고 했을 때에는 접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를 이탈했을 때는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